자, 전국민원연 말을 함께 TV 오늘 우리 손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그의 외부 활동은 지금 자제하는 그런 상태라서 이번 주는 우리 소식 전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제도 하고 있고요. 다 연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반기에는 월별로 이제 호남 언론학회하고 공동 주최로 해서 코로나 이후 일상화되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사회 어떻게 재개념화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세 번의 토론회를 그렇죠.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게 8월 28일 날 예정이 돼 있었던 게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면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네. 이건 그 코로나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그 시책에 따라서 가능할 때 우리가 또 신속하게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행사 쪽은 말씀하실 게 없죠? 네, 행사는 지금은 당장 예정된 거 없고요. 저희는 역시 모니터하고 지역 언론 감시 견제 활동에 주력하면서 내부에서 랜선으로 많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미디어, 그 공동체 미디어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의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이 깁니다.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에 저희가 간사단체가 민원련에 맡게 됐고요.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내부에서 논의 중이니까요. 그 내용들은 전달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번 주 주요 뉴스, 전국 주요 뉴스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고, 그거 이제 아시겠지만 8.15 관련해가지고 광복절 당일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가지고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아니, 지금 전주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지금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짜가 26일이잖아요. 오늘 전라북도에서 확진된 사람이 82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82명이 나왔고요. 큰일입니다. 약 열흘 만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말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그 중에 하나가 도는 게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광복절 당일 집회에 참석했다는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은 양성으로 나오고 그 외에 일반 개인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음성으로 나온다더라라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이 가짜 뉴스의 영향을 전북에 계신 분들도 받았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 광화문에 참석한 전주 분들이 처음에는 70명인가 80명 그랬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150명쯤 됐다면서요. 아, 좀 약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26일 날 지금 도민일보 기사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동통신사 기지국,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줬잖아요. 얼마만큼이 이동을 했고 정확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그 참석하신 분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전주에서 가신 분들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명단을 폐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검사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나온 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정보하고 버스의 인솔자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명단이 288명이 집회에 참석한 걸로 명단이 나왔대요. 288명. 288명이 명단이 나왔고, 그 중에서 검사를 받은 252명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36명이 지금 연락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락두절한 상태의 36명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혔고요. 그래서 36명이 고발 조치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군산 등으로 이제 그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군산으로 오고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해가지고
49번, 50번 확진자가 이 뉴스에 영향을 받아서 당초 보건소가 아닌 민간병원인 동군산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이제 동군산병원에서 이걸 알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권유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군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그런 우려됐던 일들이 발생하진 않았던 걸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는 우리 그 전북 지역의 신문들에서 다들 적극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편입니까? 어떤가요? 그 기사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지금 확산세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가 굉장히 다 집중되어 있고요. 네. 특히 교회에서의 비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번 브리핑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호우 집중호우로 네. 관련된 문제와 재난관리기금이 바닥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섬진강, 그 다음에 용진댐, 용담호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인재 논란이 낳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었고 이거 관련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댐의 이제 문제 외에도 전북 지역에서 제방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지금 안전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는지를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내 저수지 관리 실태가 눈으로만 이제 점검이 됐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가 무너지는 사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붕괴 벌람 저수지가 85%가 실질적으로는 BC 등급,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다라는 게 BC 등급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방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보도들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로 관리 주체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기관들의 문제, 그 다음에 물관리 일원화의 문제, 그 다음에 수익 급급했던 거 아니냐, 이제 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도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획보도로 이제 전북일보하고 JTB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속보도로 이제 보도를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JTB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획보도로 연결을 시켜서, 이런 저수지 문제라든지, 도시홍수 줄이려면은 LID가 시급하다라는 이제 내용, LID가 뭐냐면요, 생태보건을 염두에 두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발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영향 개발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잔디로 이렇게 구성된 주차장 보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빗물이 다 땅으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우에 이제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안도 내놨고, 지방 하천에 대한 정비율도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크게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용도 폐기된 저수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이런 거에 관리 주체가 모호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방 터지면 피해가 클 텐데요. 그렇죠. 이제 호우가 이제 되면은 난리가 그렇죠. 나는 상황이고, 대규모 도시 산사태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전주시에서 그다음에 집중 침수되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졌지만은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전주시에 굉장히 많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중호우에 대비가 잘 안 된다라는 문제를 조금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전주에 그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원들 보면 이 물 관리하는 그런 그 시설들을 해놓은 네. 그런 공원들이 이제 꽤 늘어나고 네네.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 시내에서 단순히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홍수 대비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고, 네. 그것들이 지금 실제로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보도도 네.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점검이 제대로 되고 네. 있는지, 지금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에 이제 앞두고 이재민이라든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복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게 맞습니다. 생각이잖아요. 네, 그 보면 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 플라스틱으로 구멍 난 거, 네. 그런 것들을 쭉 깔아가지고 맞아요. 물이 이렇게 침수될 수 있도록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공원에만 이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건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떤지, 그런 사후 관리나 효과에 대한
좀 철저한 그런 보도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태풍 앞두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산사태 났던 지역이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건데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에서 점검과 뭐 대응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도도 보면서 화가 났던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특별 재난 지역이 지금 항상 화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게 지금 전라북도 지역이 5개 자치단체하고 5개 면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더 지급도 되면서 지방에서의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조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지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고 잘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보도가 뭐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은 송하진 도지사가 이걸 결실을 맺었다. 촉구를 했던 거에 대해서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보도들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지금 저희가 3개 신문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사가 끝에 문장과 조금의 어미만 다를 뿐 3개 기사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쓰기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도자료로 기사 쓴 그 관행을 이런 특별한 이런 중요한 문제까지도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아니 정말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준 건 괜찮은데 정말 특정인을 띄우기 이게 출입처의 폐해도 일부분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중차대한 문제까지도 지금 시점에서 띄우기를 나서야 되는가라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기사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수해 피해 관련해가지고 진상규명이나 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전북도의회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구성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빨리 촉구하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연에서도 그런 기사들 그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방송에서 그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한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저번에 한번 그 차 타고 가시다가 그 바퀴 한번 터진 적 있죠.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거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 순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